부동산을 살펴보실 때 여러분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결정을 내리고 계십니까? 자기의 상황에 맞는 최고 투자 대상을 포착하고 투자하실 눈을 키우셔야만 합니다. 시장은 언제나 어렵고 역사는 반복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현명한 투자를 선택하는 것은 결국 자신의 눈과 판단입니다. 제 다음 투자 대상은 바로 여러분의 안목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한보람입니다.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의 여파로 하락세를 이어왔던 서울의 아파트 매매 가격이 33주 만에 하락세를 멈추고 보합으로 전환했습니다. 강남의 재건축 단지는 물론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매수 심리가 나타나면서 서울 주요 지역의 아파트 값이 상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부동산 시그널에서는 부동산 전문가의 이슈 진단과 상담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이 주는 시그널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전문가와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세요. 02-2128-3897번, 02-2128-3897번입니다. 문자로도 상담 가능하니까요.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도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참여 가능하십니다.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또 여러분들의 궁금증 실시간으로 해결해드리는 오픈 채팅 상담도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부동산 토마토TV 오픈 채팅방에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시그널 참여 방법 보시고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및 문자 참여. 02-2128-3897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이 궁금한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네,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한국 부동산 플랫폼의 안성선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권리 투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상권에 대해서 해볼 텐데요. 계속 조금 더 주의 깊게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면 좋은 아마 물건과 함께 대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키워지실 겁니다. 계속 공부해 보시죠. 네, 오늘 안성선 대표님과 함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매와 관련된 부분, 권리 투자와 관련된 부분부터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시그널 바로 출발해 볼게요. 자, 권리 투자 오늘은 어떤 내용 알아볼까요? 네, 오늘은 지상권에 대해서 해서 토지, 건물 따로 되는 그런 물건이 경매로 나왔을 때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경매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채무자의 부동산을 강제로 팔아서 빌린 돈을 돌려주는 강제 집행 절차를 말합니다. 개인이나 기업 등 사적인 채권 채무 관계에 법원이 나서서 중재하기 때문에 민사소송 사건이며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경매와 비슷한 것으로는 공매가 있습니다. 공매란 세금을 안 낸 체납자들의 부동산을 강제로 매각해서 세금을 회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과 주민에게 세금을 걷는데요. 체납자가 발생할 경우 각 기관은 그런 체납자들의 부동산을 압류한 뒤 매각해서 인합된 세금을 충당하게 됩니다.
이때 법원의 역할을 대신해서 부동산 매각을 대행하는 기관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인데요. 개인 간의 돈 거래에 따른 부동산 매각은 법원에서 담당하고 세금 등의 체납에 따른 부동산 매각은 공기업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경매에 앞서 알아두어야 할 용어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부동산 시그널과 함께 하시면서 알아보시죠. 네,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경매 낙찰 쉽고 안전하게 받는 방법에 대해서 지상권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상권 경매란 무엇일까요? 지상권은 토지 위에 어떤 지상물이 존재하겠죠. 그러면 지상물에 어떤 경매가 나왔는데 토지는 따로 나오고 지상물이 존재하는데 건물만 따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우리가 알아둬야 될 부분이 있다. 그래서 법을 알고 입찰하는 방법이 안전한 경매지 않느냐 싶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은 지상권 경매란 거 법정 지상권이라고. 이 건물 자체 토지 위에 어떠한 지상물이 있죠. 토지와 건물이 있는데 이 지상물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법으로서 이 지상물 자체를 보호해 주는 게 법정지상권이다. 이 지상권을 법으로 보호해 주는 게 법정지상권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약정지상권은 뭐냐? 실질적으로 토지 소유주와 건물 소유주가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어떤 권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지상권에서 법정지상권으로서 인정해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민법 규정에 의한 법정지상권이라 인정되는 부분이 있겠죠. 두 번째, 민법상 규정, 일반법은 민법으로 규정되지 않는 실질적으로 그러한 법이 또 있습니다. 그게 관습법으로도 성립 요건만 갖추면 인정해주는 법정지상권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경매시장에서는 이 관습법 때문에 상당히 어때요? 일반인들이 접근하는 그런 부분이 좀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임목법도 마찬가지요. 실제로 건물이 아닌 임목 등기가 돼 있다든지 지상물이 임목이 존재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발생되는 지상권입니다. 그래서 이 지상권을 법으로서 보호해 줄 것이냐 안 해줄 것이냐 이런 부분은 민법 규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상권 경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경매 시장에는 토지만 나오느냐 건물만 나오느냐 둘 중에 하나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네 가지 경우가 되겠죠. 네 가지. 어떤 부분에 이게 건물입니다. 건물이고 여기는 토지입니다. 자, 그러면 둘 중에 하나죠. 이 건물이 법정지상권이냐, 법으로서 인정되는 법정지상권이냐, 아니면 약정지상권이냐, 이 두 가지입니다. 또 여기는 어때요? 토지가 경매로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여기도 두 가지죠.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어 있는 건물이 존재한 토지냐, 아니면 약정지상권, 한마디로 토지가 경매로 나오는데 철거 가능한 약정지상권이 존재하는 그런 건물이 존재하는 토지가 경매에 나왔냐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두 가지죠. 건물의 법정지상권은 뭐냐? 이거 부분은 철거가 어렵다라는 거죠. 철거가 불가능하다. 약정지상권은 철거가 가능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철거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건물 자체가 이렇게 있죠. 무조건 우리가 경매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이 건물만 토지만 경매했을 때 이 건물을 어때요? 철거 가능, 약정상 철거를 가능하다고 약정지상권이다. 그래서 철거가 가능하다라고 해서 이 물건을 어때요? 철거해. 너 법정지상으로서 지상권 자체를 법으로서 보호를 안 해주기 때문에 너 철거해 라고 토지를 낙찰받은 낙찰자가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철거하라고. 그럼 이 지상권자 있겠죠. 이 지상권자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실질적으로 나 철거할게. 그럴 사람 아무도 없겠죠. 그래서 이 철거해라고 했을 때는 이 지상권자한테 철거라는 명령이 도달했을 때 지상권자는 낙찰자한테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또 존재합니다. 그게 뭘까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라는 형성권이 부여됩니다. 그래서 이 지상권 자체를 보호해 주겠다는 의지입니다. 왜? 실질적으로 모든 건물이 법으로서 지상권을 보호할 수 없는 이 법으로서 보호를 못 해준다면 이거 다 철거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국가적으로, 경제적으로 엄청난 낭비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건물들 현존 가치만큼 지상물을 매수해라라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라는 형성권이 부여되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을 여러분이 경매인들이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현재 철거 가능하다고 해도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생각을 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날리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상권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겠는데요. 지상권 경매 시 토지 경매, 일단은 토지만 경매 나왔을 때라면 지상물이 존재하는데 건물은 매각, 토지만 경매입니다. 토지만 경매 시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됩니다. 왜? 토지만 경매 나왔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런 건물만 매각에서 제외됐을 경우는 토지 소유주죠. 토지 소유주 입장에서는 건물에서 매각 제외되니까 뭐 하겠어요? 건물 자체에 뭐 하겠습니까? 아까 말한 이게 법정 지상권이냐 아니면 약정 지상권이냐. 그래서 철거를 가능하냐, 철거 여부를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건물 자체가 철거할 수 있는 약정 지상권이다라고 존재해 보십시오. 그럼 그 물건 위에,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한다 그랬죠. 건물. 이 건물에는 이 공사한 건물주가 있습니다. 건물주. 이 건물주 입장에서는 어때요? 자, 건물 매각 제외되는데 이거 철거하라는 부분이 스스로가 어때요? 알아놨겠죠. 실질적으로 이거는 상대방의 어떤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자, 내가 토지 낙찰받았더니 토지를 가지고 이게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니까 너 철거해. 이 부분을 없애려고 하잖아요. 이런 부분은 반드시 이 건물주 입장에서도 대항할 수 있는, 대항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을 준비를 해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건물주 입장에서는 뭐예요? 유치권이라는 권리를 행사하게 됩니다. 물론 유치권이라는 권리를 신고를 합니다. 신고는 한데 이게 유치권으로서 정당하게 성립되느냐 안 되느냐는 여러분이 판단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상물 비존재 시는 어때요? 비존재 시 이런 부분이겠죠. 실질적으로 토지가 경매로 나왔으면 토지에 어때요? 저당권이 설정이 됐습니다. 저당권. 실질적으로 토지에 대출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토지가 경매로 나올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매매 시장이든 경매 시장이든. 그래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이 저당권 설정 이후에 어때요? 지상권을 설정합니다. 왜? 이 근저당, 은행에 설정된 근저당의 보조수단으로서 지상권 자체가 지금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지금 지상권이라는 권리가 나타나는 건 거의 80% 이상이 근저당권의 보조수단, 한마디로 근저당권의 대출금을 좀 더 안전하게 보호할 보조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 자, 그런데 근저당이 소멸되면 어때요? 지상권이 선순위든 후순위든 그 근저당 목적 때문에 부종성에 의해서 지상권은 다 같이 소멸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상권 경매, 건물만 경매입니다. 건물만 경매인데 실질적으로 자, 건물 경매 시 건물만 경매했을 때 목적을 가지라는 소리입니다. 왜? 건물은 토지 소유주한테 뭘 줘야 돼요? 지료 의무가 있습니다. 지료 의무. 그래서 실질적인 투자 목적 자체는 투자로 갈 것이냐 실수요로 갈 것이냐입니다. 투자로 갔을 때는 반드시 어때요? 이 투자 목적에서는 건물에서 수익이 발생해야 됩니다. 수익형 부동산으로 개발을 할 준비를 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수익형 부동산으로 개발. 자, 투자했을 때입니다. 실수요였을 때는 어떨까요? 실수요. 건물만 경매했을 때 실질적으로 지료 납부를 해야 된다 했죠. 지료와 월세를 한번 해보죠. 지료와 월세. 누가 더 클까요? 지료와 월세 중에 월세가 더 크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건물만 낙찰받으면은 토지 소유주한테 지료만 납부하면 어때요? 저렴한 가격에 그 물건을 실수요자로서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수익률 분석은 현 상태 경매 시장에서는 건물만 경매 나왔으면은 이 현 상태에는 어때요? 그렇게 좋지 않는 상태일 것이다. 그래서 어때요? 개발 후 매각까지 간다. 자, 그래서 특수물건이라는 이런 지상권만 건물만 경매에 나온다라고 하면 상대방이 있어서 좋다라는 소리입니다. 상대방이 뭘까요? 실질적으로 건물을 낙찰받으면 토지 소유주는 어때요? 건물을 가지고 싶겠죠. 건물을 낙찰받으면 또 건물 소유주는 토지를 가지고 싶겠죠. 이게 궁극적인 해결법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토지 경매 시 이제 건물 경매 시와 토지 경매 시. 토지 경매는 어때요? 지료 수익. 실질적으로 건물에서 어때요? 지료를 계속 납부한다면 수익이 뭐예요? 지료 납부죠. 이 지료는 어때요? 법정 지료가 있습니다. 법정. 서로 많은 지료를 주려고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감정가의 약 7% 정도가 연입니다. 연 7%가 법정 지료가 될 것입니다. 그것 또는 감정이 안 되면 공시지가죠. 공시지가의 5%가 법정 지료로 정해져 있다라고 알고 여러분이 수익 분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건물 부분이죠. 토지 경매했을 때 건물을 매수해서 또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여러분이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상권 경매 해결 포인트를 한번 얘기했어. 건물 경매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방금 얘기했던 그런 부분이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과 공부를 한번 해보셨습니다. 지상권이 간단하지만은 조금 더 세부적인 부분은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좀 더 깊이 해주실 필요가 있겠죠.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 시그널에서는 권리 투자, 그중에서도 지상권 경매에 관한 부분, 또 주의점까지 짚어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거나 전문가와 직접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 주시면 되거든요. 문의 전화 열려 있습니다. 02-2128-3897번, 02-2128-3897번이고요. 문자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자, 계속해서 안성선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안성선 대표님이 소개해 주시는 투자 정보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은 충청남도 서산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독주택 기다리고 있고요. 갈산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본 정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서산 갈산동에 있는 단독주택을 여러분한테 정보를 한번 제공하고자 합니다. 자, 먼저 어떤 물건이 하나 있는데요. 그 물건의 위치 한번 설명드릴게요. 충남 서산시 갈산동에 위치하는 물건이고요. 면적은 대지 751제곱미터가 되고 전용 건축 면적은 138.04제곱미터입니다. 자, 지상 2층 건물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준공은 되어 있는 물건입니다. 2017년 8월 준공이 완료된 물건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총 매매가는 4억 6천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조금 비싸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다음에 왜 이 가격대로 갈 수 있는지라는 부분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지 여건을 여러분한테 좀 설명을 할까 합니다. 현재 서산시청이 있고요. 서산 IC에서 상당히 어때요? 그렇게 멀지 않는 거리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서산시청 바로 인근 있고요. 서산 종합운동장에서 바로 인근에 위치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근에 지금 많은 개발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지역이다. 그래서 옆에 경치 부분이라든지 단독주택으로서 갖춰야 될 그런 부분은 상당히 많이 갖추고 있는 형편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옆에 보시면 어때요? 서산 테크노밸리, 일반 산업단지, 시청, 농공단지 이런 부분이 존재해서 실질적으로 아파트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안전된 그런 어떤 위치에 존재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쪽 지역은 상당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건물의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특징은 어때요? 실질적으로 온화한 그러한 부분의 어떤 건축물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편안하게 어떤 펜션 형태, 제2의 어떤 나의 주택으로 가지고 싶은 그런 건축물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제 모습입니다. 자, 내부 건물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하죠. 내부는 실질적으로 또 목조주택 형태를 많이 가미되어 있는 그런 내부 구조입니다. 실질적으로 직접 이걸 매매로 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라 이분들이 직접 소유권자들이 직접 거주를 할 목적으로 지어졌답니다. 그래서 나름 굉장히 튼튼하고 알차게 자기 나름대로 지어졌던 소유권자 입장에서 그래서 2층까지 만들어진 그런 주택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외부에서 찍은 이 물건의 건물입니다. 실질적으로 도로 바로 앞에서 찍었는데요. 인근 있죠? 인근. 실질적으로 인근 이 부분을 가지고 보신다면은 자, 옆에 주택이 하나 있죠? 이 건물이죠. 두 개 다. 자, 그러면 여기에 토지 자체가 약 200평 정도 됩니다. 하나씩 더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면적의 건축물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예상 가격을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매매가를 한번 보죠. 매매가. 이 물건이 4억 6천만 원입니다. 4억 6천만 원. 자, 4억 6천만 원을 예상하고 있는데 대출이 지금 안 적혀져 있죠. 실질적으로. 대출가는 약 50에서 60%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죠. 실투자 금액이 4억 6천만 원. 실질적으로 지방에 있는 단독주택을 매수하려면 이 가격이 상당히 어때요? 좀 고가다는 생각을 좀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부동산 시세로 보면 어때요? 평당 570만 원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아파트 기준입니다. 아파트. 자, 그래서 단독주택과 아파트의 비교 분석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러면 실투자 금액은 4억 6천만 원인데 4억 6천만 원에서 50%가 대출되면 실투자 금액은 어때요? 2억 3천만 원 정도. 자, 방금 얘기했죠. 2억 3천만 원 정도가 실투자 금액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이 목적물의 투자 포인트, 어떤
부동산 단독주택을 매수를 했을 때 굉장히 어때 단독주택이 그 지역이 개발이 활성화되는 지역이 있을까? 이런 부분도 있겠죠. 근데 활성화되지 않고 그 지역이 안정적으로 10년 전과 현재가 똑같다면 어떨까요? 투자로서는 메리트는 없겠죠. 하지만 그 물건 자체를 어때요? 가격대는 똑같지만 실질적으로 자, 한번 보시면은 이제 투자 포인트입니다. 투자 포인트. 이 물건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안정된 상권이지만 좀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산시 갈산동 일대 지금 현재 그 목적물 인근에 그라운드 골프장이 조성 예정이고 조성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서산시 하면 어때요? 인근의 충남 쪽에서 교육도시로서 실질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러면서 그 인근이 전원주택지로 개발되고 있는 많이 개발되고 있는 지역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전원주택지다. 실질적으로 계획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이런 부분에 관리지역이 있겠지만은 계획관리지역 쪽에서는 실질적으로 40%의 어때요? 건폐율을 가지고 우리가 건축 행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넓은 토지 면적입니다. 이게 지금 200평, 약 200평이 넘죠. 이 부분인데 한 가구를 추가해서 준공이 가능하다. 실투자금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실투자금이 얼마라 했죠? 2억 3천이라 했습니다. 3천 대출 이후에. 자, 그러면은 먼저 대출을 받고 2억 3천이라는 실투자금이 들어가는데 옆에 100평 단위로 하나를 또 어때요? 분할 매각하면은 실질적으로 매수해서 분할 매각하면은 많은 금액이 없이도 이 목적물을 실질적으로 어때요? 투자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목적물에 대해서 정보를 안내를 마칠까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충남 서산시 갈산동에서 단독주택 전해드렸습니다. 자연 속에서 예쁜 주택에 살 수 있을 만한 정보, 또 길도 앞에 잘 나 있어서요. 교통 부분도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여기에 투자 가치까지 체크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매주 이렇게 안성선 대표님과 함께 경매와 관련된 부분 또 투자 정보까지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실전에는 어떻게 적용을 시켜야 되는지 투자에 접근하고 싶으신 분들 또 공부하다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다면요. 세미나 참석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주 경매로 재택하는 방법 세미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3시와 오후 7시에 서울 지역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송파구 법원로 M스테이트 빌딩 B동 510호로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천 경기 지역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인데요. 오후 3시에 세미나 진행되고요. 경기도 시흥시 두손 지질타워 B동 215호로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미나는 예약이 필수입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안성선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는 그럼 60초 후에 상담 전화로 돌아오겠습니다. 어려운 부동산 경기에 여러분들은 어떤 투자처를 찾고 계십니까? 제가 토지 투자의 새로운 개척자가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부동산 상담 시그널입니다. 부동산 시그널만의 다양한 분석을 이용해서 확실한 시그널 보내드립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결해 주실 전문가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더이룸개발의 신재민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신재민입니다. 네, 오늘 하루도 토지부터 주택, 건물까지 이런 부동산에 관한 모든 이야기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을 보시다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거나 대표님께 상담을 받고 싶다 하시다면요. 언제든지 문의 전화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서울 전화 02-2128-3802번,
02-2128-3802번이고요. 문자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상담 먼저 전화로 온 상담부터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느 지역 부동산 고민 해결해 드릴까요? 예, 서울 동작구 네. 사당동 183에 39번지. 네. 예. 단독주택인가요? 빌라 예. 가지고 계신가요? 예, 투룸요. 투룸 빌라시고요. 어떤 게 궁금하세요? 전세가 3억 3,800인데 네. 투자용으로 매수 여부를 가능한지 궁금해서 전화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동작구 네. 사당동의 빌라입니다. 투룸 빌라이고요. 매수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건지 입지와 함께 전망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재민 대표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매매가가 예. 3억 3,800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전세가는 얼마일까요? 3억 3천이고요. 아, 3억 3천. 예. 그러면 갭 차이가 800만 원. 이렇게 네. 차이가 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빌라를 투자할 때 가장 고려해야 되는 상황들이 어떤 것들이냐면 일단 첫 번째, 위치가 좋으냐. 혹은 두 번째, 아파트라든 이런 주택들의 공급이 많은 것인가. 혹은 이러한 것들 이외에도 여러 가지를 봐야 되겠지만 일단 이 두 가지만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위치가 어떠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사당동 같은 경우에는 사당동은 지금 일단 위치를 잘 잡으셨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오른쪽은 강남 중에서도 좀 부자들만 산다라고 하는 이런 곳들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왼쪽 편에는 보면 위쪽에는 흑석이라는 최근에 아파트로 이슈가 있는 이런 동네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 중에서도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부자 동네와 약간은 조금 어려운 동네가 있으면 이 두 개가 맞닥뜨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가난한 동네에서는 조금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비싸지고 부자 동네에서는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조금 싸지는 이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시기상으로 볼 때 자, 동네의 입지 요건이 완전 달라진다. 이 가운데 이수역을 기점으로 갈라진다라고 봤을 때 조금 더 오른쪽으로 왔을 때는 가치 상승의 여지가 조금 더 높겠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현재 지금 보시고 계시는 빌라 주변에는 아파트가 하나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일대에서도 조금 외곽 지역이고 역하고의 거리가 굉장히 좀 멀다는 이런 차이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청자님 조금 더 사당역이라든지 혹은 이수역이라든지 이 라인 쪽으로 조금 더 붙을 수 있는 그 빌라를 한번 찾아보심이 더 현명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서 위치도 위치지만 갭 차이가 조금 작다라고 할 때는 전세 세입자들이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꼭 인지를 하시고 갭 투자를 들어가시면 좋겠다. 그리고 차익 상승을 위해서는 조금 더 오른쪽으로 붙으시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작구 사당동 빌라 투자에 대한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조금 더 다른 투자처를 또 추천해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전문가 개인의 의견일 수 있다는 점,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과 판단에 의해서 신중한 선택하셔야 된다는 점은 다시 한번 명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신재민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전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고민 해결해 드릴까요? 서울 은평구 네. 대조동 171-6번지에 있는 신축 빌라인데, 네. 통매매인데, 네네. 네, 3억 1천만 원에, 3억 1천만 원의 신축 빌라 통건물로 매수를 하시는 거죠? 예, 해도 네. 될까요 싶어서. 아, 매수를 해도 될까요? 하시는 거고요. 예. 매수 목적은 투자 목적이시겠고요? 예, 뭐 살 수도 있는데, 네네. 일단 갭 투자는 어떤가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전화 잘 주셨고요. 바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서울 은평구 대조동에서 살펴볼게요. 대표님과 직접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구조를 갭으로 통건물을 매입을 하시려고 지금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럼 전부 빌라들로 이루어져 있는 건물인가요? 아니, 1층에는 상가가 돼 있고요. 네. 2층에는 투룸이고 3층에는 쓰리룸으로 돼 있다고 그러는데. 아, 가봤는데, 그렇습니까? 예. 지금 현재 딱 유행하고 있는 컨셉들을 좀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예. 어떻게 지금 이런 구조를 잘 아시진 못하는데 이 구조를 한번 대략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은 상가는 대부분 월세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겠죠. 일단 매매가가 예를 들어 2억 7천이다라고 할 때는 2억 7천에서 월세 구조로 들어갈 때는 예를 들어 2천에 뭐 100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들어가게 될 거고요. 위쪽 빌라의 경우에는 대부분 뭐 2억 7천이다 이렇게 할 때는 전세의 갭 차이가 2억 5천이라든지 2억 6천이라든지 이런 갭을 말하시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혹시? 예. 네. 전체가 3억 1천만 원이고요. 아, 그렇죠. 그러면 예, 갭 예. 차이가 지금 3억 천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네요. 그러면 예. 건물 평수, 대지 평수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예, 60평요. 60평이요? 그렇다면 이 얘기 자체가 무슨 얘기냐면 전체 건물이 3억이다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갭 차이가 3억 천이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맞으신가요? 예. 아, 네네. 그러면은 이게 어떤 형태로 진행되냐면 지금 말씀드린 형태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갭 차이가 1,000만 원씩, 1,000만 원씩 열채가 되면 1억이 되고, 그죠? 아래쪽에 있는 이 상가에 대한 갭이 2억, 예를 들어 보자, 2억 5천 정도. 그렇게 되면 대략 뭐 3억 5천이든 뭐 3억 천 이 정도 규모가 나올 것 같네요. 그러면 이런 형태를 바라보실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이런 겁니다. 전세를 끼고 지금까지는 다세대 투자만 들어간 상황인데 다세대를 전체로 구입을 하는 형태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건물 가격에서 어떻게 차이가 있냐 이런 형태를 바라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다가구라든지 혹은 단독이라든지 이런 건물들 오르는 것만큼 오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컨셉 자체는 굉장히 잘 잡으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지금 위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연신내역이라든지 혹은 세전역이라든지 이 일대가 조금 뜨거워요. 왜 그러냐면 여기 왼쪽 편에 보시면 창릉신도시라고 나와 있죠. 창릉신도시가 만들어지면서 이 일대에 세전역까지 고양선을 연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양선을 연장을 하고 위쪽은 연신내는 아마 지금 유명해서 다들 아실 겁니다. GTX가 들어가고 있죠. 그렇다면 이 교통호재만으로도 이 양쪽에서 원투펀치를 딱딱 때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신내역하고 세전역 사이에 있는 이 위치는 대부분 가치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는 관점에서 한번 볼 때는 위치상으로 조금 더 아래쪽으로 내려오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연신내역은 GTX가 지금 이미 착공이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호재가 일부 반영이 된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세전역 주변 혹은 응암역 주변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는 것이 앞으로 있을 대략 5년에서 10년 정도 이 건물 투자라는 것은 1, 2년 투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5년에서 10년 정도 바라보실 때는 오히려 연신내보다는 응암이나 세전역 주변에 한번 주의 깊게 바라보심이 조금 더 현명하겠다라고 생각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정리를 해드리자면 일단 투자 컨셉은 굉장히 훌륭하다. 자, 전세를 끼고 물론 갭을 이용해서 건물을 매입하는 것까지는 어째 보면 조금 담대하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투자 포인트를 잡는 것은 굉장히 기술이 좋게 잡으셨다. 두 번째, 위치를 보실 때는 지금까지 조금 선반영이 된 그런 지역보다는 조금 더 향후에
향후 가치가 상승할 만한 그런 좀 아래쪽에 세전력이라든지 응압력 주변을 한번 되새겨 보신다면 정말 멋진 투자를 하실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투자 방향은 잘 보고 계시니까요. 앞으로의 조금 더 미래 가치가 있는 것 조금 더 멀리 보시라는 조언까지 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문의 전화 열려 있어요. 02-2128-3802번, 02-2128-3802번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상담 한 가지 더 이어가 볼게요.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어떤 게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3천만 원 정도로 갭 투자 생각하고 있는데 어디 투자해야 될런지 3천만 원 감이 안 정도요. 잡혀요. 예. 3천만 원 정도로 갭 투자 생각하고 계신데 서울 지역으로 보고 계신가요? 예, 서울 지역이요. 알겠습니다. 수도권 서울 지역. 네, 어디에 투자를 하면 좋을지 또 어떤 물건에 투자를 하면 좋을지 한번 대표님께 조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목소리가 굉장히 젠틀하시고 멋지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일단 우리 서울 지역에서 먼저 봐드리자면 우리 서울 지역의 핵심은 서울시청 주변이 맞습니다. 서울시청이 맞고요. 그리고 2030 플랜에 따라서 영등포라든지 이 강남이라든지 이 세 가지가 앞으로도 향후에 서울의 핵심 지역이 될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국가에서 내려진 전략이란 거예요. 우리가 행동을 할 때도 오늘 스케줄을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도 이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움직이게 되는 건데 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오늘 할 일을 계획을 세웠다면 오늘은 그런 계획에 맞춰서 움직이게 되죠. 물론 변수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 대체로 큰 축은 계획에 맞게 움직이게 되는데 국가에서도 이런 계획을 발표했다는 거예요. 2030 플랜이라고 서울에 3도심을 찍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다른 부도심들도 있겠지만 이 3도심 중에서는 어쨌든 발전을 해나갈 수 있다라는 큰 핵심 지역으로 한번 보자면 그래서 조금 더 향후 가치가 높아질 수 있을 만한 그런 위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영등포를 한번 볼 수 있겠는데요.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건 저찌됐건 여의도는 여의주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의도의 핵심 호재거리는 굉장히 앞으로도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수 있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 핵심 금융의 핵심인 이 여의도가 이렇게 영향력을 펼칠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왼쪽에 보면 이 목동에 대한 이 부촌이죠. 목동에 대한 이 가치 상승 여력, 이 두 가지가 상충을 하다 보니 이 교집합에 있는 이 지역에서는 가치 상승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일어날 예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중에서도 어떤 지역을 바라봐야 되냐면 선유도역, 선유도역에서부터 강변이죠. 선유도역에서부터 당산역을 지나서 영등포 시장역까지 이렇게 강변을 끼고 여의도와 인접해 있는 이런 지역을 한번 초점을 맞춰보시는 것이 현명하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강남 쪽으로 한번 가보면 오늘 상담에서도 물론 이야기가 나왔지만 강남에서도 포인트를 잡아야 될 곳들이 있습니다. 동작구와 강남의 기점이 이수역과 사당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미 오른쪽은 많이 가치 상승이 된 곳이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저평가되어 있는 사당역에서 이수역 사이에 왼쪽 편에 있는 그런 포인트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한 곳을 한번 더 찍어드리자면 상기 신도시가 만들어지면서 오늘 이야기도 나왔던 곳이에요. 은평구라든지 은평구에서도 위쪽에 연신내역에서부터 세전역까지 이 바운더리를 한번 살펴보신다면 가치 상승 여력에 충분히 가치 상승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특히 연신내역에서 세전역 사이에 있는 오른쪽 편을 한번 바라보시는 것이 조금 더 현명하게 볼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천만 원이라는 이 금액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액이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으시느라 수고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3천만 원을 투자할 때도
위치가 굉장히 좋은 곳에서 가치 상승이 일어날 수 있을 만한 곳에 이렇게 점을 딱 하니 찍어 놓는 것이 앞으로의 부동산 가치 상승에 대비할 수 있는 좋은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시청자님, 서울에 3천만 원으로 소액 투자하실 수 있는 지역 짚어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또 궁금한 거 생기실 때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방송을 통해서 신재민 대표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해결해 드렸습니다. 직접 찾아가시면 또 전화 주시면 1대1로 조금 더 꼼꼼하게 맞춤 상담 가능한데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상담임은 항상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편하신 시간에 이용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리 연락 주시고 궁금증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약 필수입니다. 02-2128-3802번, 02-2128-3802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참여 방법 다시 한번 보시고요. 투자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및 문자 참여. 02-2128-3802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이 궁금한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네, 지금부터 투자 정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투자 정보 소개해 주실 전문가분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더이룬개발의 홍형훈 팀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물건은요. 응암동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응암동은 지금 한번 개요를 살펴보시면은 위치는 6호선 응암역, 세전역 도보 약 7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면적은 대지 면적 193.4, 그리고 연면적은 706.25제곱미터며 충수는 총 8층 높이의 건물입니다. 구조는 근생시설 하나, 오피스텔 5개, 그리고 주택 8개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으면서 준공은 올 6월달 불과 한 달밖에 안 됐는데요. 완료가 되었고요. 매매가는 35억 2,600만 원인데 방송 끝까지 보시면 소액으로 매수가 가능한 점 한번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입지 여건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오늘 물건지에서 위쪽으로 보시면 응암역, 아래쪽에는 세전역 이렇게 도보 7분 거리 정도의 중간에 위치한 위치고요. 위쪽으로 보시면은 연신내역, 이렇게 3호선과 6호선 환승 가능한 연신내역이 있고 아래쪽에는 공항철도,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까지 이렇게 다니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추후에는 6호선 하나로 위쪽에는 GTX-A부터 인천공항, 김포공항까지 다닐 수 있는 노선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 한번 보실 수 있겠고요. 다음 보시면은 건물로는 왼쪽에 고양 창릉 3기 이제 신도시가 이렇게 형성이 될 예정이며 상암 DMC 첨단 산업단지까지 이렇게 아래쪽에 운영이 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또 대학교까지 근접해 있는데 아래쪽에는 명지대학과 명지대학교가 이렇게 아래쪽에 운영이 되고 좀 더 내려가면은 연세대학교까지 운영이 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원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월드컵공원, 하늘공원, 한강공원에 또 왼쪽에는 백년산 근린공원까지 이렇게 공원 시설도 잘 갖춰진 곳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직접 찍은 건데 현장에 도보 1분만 나오시면은 불광천까지 이렇게 산책 및 도보로 이동이 가능한 이렇게 운동이 가능한 불광천까지 주변에 쾌적하게 자리 잡고 있는 거 보실 수 있겠습니다. 거기 이제 다음은 호재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바로 서부선 계획이 이렇게 잡혀 있는데 세전역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세전역에서 노량진역, 거기에 이제 서울대 입구까지 연장이 될 계획이 잡혀 있는데요. 이렇게 세전역으로 시작되는 서부선 한번 보실 수 있겠고요. 다음 보시면 요번에 발표가 된 3기 창릉 신도시 고양선이 개통 예정인데 이것 또한 고양에서 시작을 해서 세전역으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서부선과 고양선까지 모두 세전역이 환승이 되는 걸 한번 살펴보실 수 있겠고요. 다음으로 이제 건물 한번 살펴보실 텐데 대리석으로, 인조 대리석으로 이렇게 고급스럽게 외관 잘 꾸며졌고 투룸이지만 3단 중문이 또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거실은 깔끔한 화이트 톤으로 이렇게 잘 마감이 되어 있고 옵션 한번 보시면은 에어컨, 인덕션, 그리고 투룸이지만 D자 주방 형태로 넓게 확보가 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안방과 작은 방, 물론 방이지만 물론 거실에도 에어컨이 있었고 안방과 작은 방까지 모두 에어컨이 시공이 되어서
임차 나중에 마치시는데도 아주 좋은 조건에 갖춰져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거기에 다용도실인데 다용도실에 또 보조주방까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냄새나는 이 조리는 별도로 여기서 시공이 또 이렇게 조리가 되는 거 가능한 점 보시면 되겠고, 화장실 또한 잘 시공이 되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엘리베이터 물론 기본으로 갖춰졌으며 보안시설 잘 갖춰졌고, 보일러 또한 1등급으로 갖춰져서 겨울에 난방비 또한 걱정이 덜할 수 있는 건물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예상 가격 분석 한번 해보겠는데요. 예상 매매가는 35억 2,600만 원이고요. 예상 임대가는 32억 4,600만 원으로 전세를 마칠 수 있고, 월세는 월 70만 원에 이렇게 현재 받을 수 있을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실투자가 무려 이제 3억도 안 되는 2억 8천만 원에 매수가 가능한 점 오늘 포인트를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고요. 그리고 투자 포인트 한번 정리해 보면요. 3기 창릉 신도시 발표에 영향을 받은 곳이고, 그리고 서부선과 고양선 계획 발표가 이루어져서 호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이제 집가 상승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길 건너편으로 보시면 수색 증산 뉴타운 및 주변 이제 아파트 노후된 것들이 지금 현재 재건축 계획이 잡혀 있는데, 향후에 시세 차익이 아주 기대가 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교통의 호재 한번 살펴보시면은 위쪽에는 연신내 GTX 개통 예정이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21년도에 월드컵 내교가 개통 예정으로 교통의 호재 또한 누려볼 수 있는 곳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은평구 응암동에 위치한 통건물 먼저 전해드렸습니다. 올해 6월에 지난달에 준공이 완료된 따끈따끈한 신축 건물로 전달해 드렸고요. 주변의 3기 신도시의 영향으로 앞으로의 가치가 더 상승할 수 있다는 점, 또 교통적인 호재까지 체크해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잠시 후에 두 번째 투자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및 문자 참여. 02-2128-3802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이 궁금한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네, 부동산 시그널 계속해서 홍영훈 팀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투자 정보 알아보고 있는데요. 자, 은평구 응암동에 이어서 이번에는 영등포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등포구 영등포동에서 다세대 주택 기다리고 있고요. 5호선 영등포 시장역에서 도보로 약 7분 거리에 있습니다. 올해 3월에 준공이 완료된 신축 건물로 전해드리는데요. 앞서서 상담 시그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서울에서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 중에 하나, 이 영등포 지역입니다. 3도심의 또 중심이기도 하고 워낙에 요새 이제 영등포가 또 핫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신축 건물로 다세대 주택 전해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명심하시면서 기본 정보부터 차례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물건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영등포에서도 호재를 앞두고 있는 지금 영등포 물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등포 다세대 주택 신축 물건이고요. 위치는 5호선 영등포 시장역 도보 약 7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그리고 면적은 전용 면적 36.61, 그리고 층수는 총 10층 높이의 5층에 있는 물건입니다. 구조는 방 2개, 거실, 화장실, 다용도실로 이루어져 있고 준공은 올 3월 달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매매가는 2억 8,800만 원 예상하시면 되겠는데요. 한번 입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 물건지에서 주변 한번 보시면은 지하철역으로 둘러싸여 있는 거 보실 수 있겠는데요. 바로 트리플 역세권으로 한번 보시면 되는데, 위쪽에는 영등포 시장역 도보 한 7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아래쪽에는 영등포역 신길역 도보 한 10분 거리 내에 또 위치하고 있습니다. 차량으로 이동 시에는 마포대교로 이어지는 경인로가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왼쪽에 보시면 올림픽대로가 왼쪽에도 인접해 있어서 그 차량으로 이동 시에도 어디든 쉽게 이동이 가능한 거 한번 살펴보실 수 있겠고요. 다음에 한번 물건 주변에 이제 건물들 한번 살펴보실 텐데, 왼쪽에는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사당, 방송국 이렇게 도보권에 운영이 되고 있고요. 아래쪽에는 타임스퀘어, 대형 백화점, 대형 마트, 극장 등 대형 복합 쇼핑센터가 아래쪽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공원 한번 체크해보면은 여의도공원, 색강 생태공원, 중마루공원, 영등포 공원까지 이렇게 공원이 주변에 풍부한 거 보실 수 있겠고요. 이미지를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은 한번 보시면 대형 복합 쇼핑센터 외에 공원까지 이렇게 충분하게 주변에 운영이 되고 있으며, 여의도와
영등포의 생활 인프라 또한 누려볼 수 있는 좋은 입지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호지 한번 체크해 볼 텐데요. 지금 본 매물지 물건지에서 바로 앞으로 해가지고 영등포 뉴타운 개발 사업이 이렇게 잡혀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추후에는 영등포 뉴타운이 형성이 되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여의도 개발 수혜 입지까지 누려보시게 되면 정말 좋은 시세 차익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곳이다 보시면 되겠는데요. 건물 특징 한번 살펴보면은 거실 또한 웨인스커팅으로 해서 이렇게 준은한 조명으로 고급스럽게 거실 잘 분위기 연출되고 있고요. 옵션은 에어컨, 인덕션, 냉장고 잘 무료로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으며 안방과 작은 방 보시면은 풍부한 인테리어 이제 색감에 벽지 시공되어 있고 바닥에는 헤링본 스타일로 마감이 잘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 깔끔하게 잘 마무리되었고 다용도실까지 갖춰져서요. 그 엘리베이터는 기본이고 내진 설계로 튼튼하게 지어진 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상 가격 한번 분석해 보겠는데요. 매매가는 2억 8,800만 원입니다. 전세 시 예상가는 2억 5,500만 원인데 영등포 지역에 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투자 금액이 3,300만 원으로 지금 투자 가능한 점 체크해 볼 수 있겠고요. 월세 시 예상은 3천만 원에 월 80만 원. 거기에 대출을 받으시면 1억 한 1,500만 원 정도 나올 것이며 그렇게 되면 실투자 금액은 1억 4,300만 원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투자 포인트 한번 정리해 볼 텐데요. 여의도와 홍대, 목동, 일산, 김포의 교통이 요지며 영등포 뉴타운 개발 호재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현재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누려볼 수 있는 곳이면서 신안산선, 서북안산도로 지화 개발 호재도 지금 현재 볼 수 있고요. 거기에 영등포지만 좋은 위치인데도 불구하고 소액 투자로 향후 시세 차익 또한 기대가 되는 물건지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소개해드렸습니다. 트리플 역세권이고요. 주변에 풍부한 생활 인프라까지 잘 갖추고 있는 투자 정보, 거주하시기에도 또 투자하시기에도 좋은 투자 정보 전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방송 시청하시다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다면요.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되거든요. 02-2128-3802번, 02-2128-3802번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문가와 직접 1대1로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수시로 상담 가능합니다. 예약 전화 주시고요. 내방 상담 또는 수시 상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대1로 맞춤 상담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부동산 궁금증 속 시원하게 풀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약 필수라는 점 아래 나가는 전화번호로 문의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투자 정보 전해주신 홍영훈 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부동산 시그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상담 접수 계속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02-2128-3802번, 02-2128-3802번이고요. 문자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또 저희 프로그램은 무료로 다시 보기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www.altomato.com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또 시청자 게시판에 여러분들의 다양한 시청자 의견도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참여 가능하십니다.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또 여러분들의 궁금증 실시간으로 해결해드리는 오픈 채팅 상담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부동산 토마토TV 오픈 채팅방에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어려운 부동산 경기에 여러분들은 어떤 투자처를 찾고 계십니까? 제가 토지 투자의 새로운 개척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셔야 할 것은 실천해야 할 용기입니다. 새로운 투자 항로는 제가 제시하겠습니다. 모두가 주목하고 과열된 투자처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자신만의 신대륙을 개척할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